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마두로가 부인과 함께 미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로써 트럼프는 일단은 서반구에서 아주 손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럼프는 또 안전하고 질서 있고 합법적인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작전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모든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트럼프는 콜롬비아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에게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은 서반구에서 패권이 다시는 의심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먼로 독트린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두로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공격은 좋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군사력과 역량 그리고 위력을 보여주는 시위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베네수엘라 군대는 완전히 무력화됐고 카라카스의 불을 꺼뜨렸다고 말했다. 그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마두로의 후임자와 방금 통화했으며 그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 지도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나라를 이끌 자격이 없으며 아무런 지지 기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법무장관 팸 본디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마약 밀매, 무기 소지와 관련된 여러 혐의로 뉴욕에서 기소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국 유튜버들이 떠드는 부정선거는 혐의 내용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델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의 공격적인 행보에 맞서 싸우는 남미 국가 국민들과 연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대화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 이후 미군 특수부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 압송했다고 발표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모스크바는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국익 수호 정책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로드리게스가 승계 서열 1위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통치자 결정에 미국이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드나잇 해머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단 30분 만에 마두로의 16년 정권을 끝냈습니다. 헬리콥터 공격은 베네수엘라의 병력, 군사장비, 병참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이룬 업적에 대해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시위이자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마두로는 반란군의 공격이나 적의 미사일 공격 때문이 아니라 장군들 사이에 은밀한 음모로 몰락했습니다. 이는 내부 배신의 결과였습니다. 마두로는 사실 거의 순순히 체포됐으며 사전에 트럼프와 모종의 밀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시범 타격 차원의 공습을 감행해 카라카스, 과이라, 미란다주의 군사, 민간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CH-47 치눅, CH-53, MH-60 헬리콥터가 동원되는데 미군 특수부대인 델타포스, 그린베레, 네비실 대원들을 수송했습니다. 모든 군사기지가 공격을 받았지만 방공망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헬기는 아무런 방해 없이 카라카스에 진입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견착식 대공 미사일이 5,000발이나 있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와 부인은 순순히 체포돼 압송됐습니다. 미국이 군대를 동원해 남의 나라 대통령을 납치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이에 앞서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공격과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의 체포 압송은 누군가 국내에서 그를 지지하지 않거나 배신했거나 스스로 미국과 적극 협력해 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습 과정은 너무나도 순조로웠습니다. 또 마두로 본인이 사형, 불명예, 굴욕적인 재판,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골랐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마두로를 확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지난 16개월 동안 마두로의 전용기 조종사 빌레가스를 회유하려다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를 회유해 비행기째 하이제킹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윌레가스는 베네수엘라 보안군의 신문을 받고 풀려나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 스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두로 제거 작전은 특수부대가 수행할 만한 성격은 아닙니다. 내부의 배신과 마두로 측근을 포함한 내부 세력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입니다. 마두로는 이에 앞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국민의 권리보호, 공화정 기관의 완전한 기능 유지, 그리고 즉각적인 무장투쟁으로의 전환을 위해 시행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국주의적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전국이 총동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두로가 끌려간 이상 문제는 누가 마두로의 후계자가 되느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부통령인 델시 로드리게스가 가장 유력합니다. 로드리게스는 마두로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며 트럼프에게 생존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델시 로드리게스의 신변은 안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로페스 베네수엘라 국방부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저항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1월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범죄적인 군사 침략을 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명예와 의무 그리고 역사가 불굴의 의지를 요구한다면서 이성과 존엄이 승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페스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지만 굴복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침착함과 단결을 촉구하며 무질서와 혼란을 경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대변인도 이번 공격의 목표는 베네수엘라 석유, 광물 자원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장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은 미국 현 정부가 베네수엘라 영토와 국민에 대해 자행한 노골적인 군사적 침략 행위를 거부하고 규탄하며 국제사회에 이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유엔과 미주기구의 긴급회의 소집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9개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트럼프의 기행으로 날립니다. 트럼프는 라틴 여러 국가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가 안 되는 짓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일부 유튜버들은 굉장히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다음 목표는 누구라는 식으로 되도 않는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